일단 이 영상을 본다는 거는 전세금, 역전세로 인해서 원래 전세금이 뭐 3억 5천이었는데 2억 한 8천으로 떨어져 가지고 예. 지금 멘탈이 지금 완전 발 동동 구르는 분들이 볼 텐데 예, 생각보다 안심해도 됩니다. 제가 직접 갔다 왔어요. 예, 갔다 확인을 다 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인터넷에서 끄적끄적끄적 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예, 농협이랑 하나은행이랑 갔다 오, 농협 하나은행 그리고 기업은행 갔다 왔어요. 이 전세 반환 대출이라고 인터넷 검색을 하면 어디서 해주는지 그리고 뭐 얼마만큼 되는지 그리고 다 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 네이버에 이제 뒤져보면 주택보증공사 거기에 있는 글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전세를 3억 5천이었다고 할게요. 전세가 3억 5천이었고 지금 전세가 2억 8천이 됐어요. 근데 중요합니다. 아직 안 나갔어요. 이게 중요해. 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 지금 이걸 하는데 지금 전세가 2억 8천인데 안 나갔어요. 그리고 만기가 3월 28일이라고 해요. 만기가. 오늘은 예, 3월 19일이라고 하자고요. 예, 19일입니다. 오늘. 네, 이렇게. 오늘이 3월 19일인데 아직 안 나갔어요, 전세가. 전세는 얼마 떨어졌습니까? 예, 마이너스 7천이 떨어졌습니다. 7천만 원이 떨어졌어요. 28일날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나는 지금 전세도 안 나갔고 전세가 안 나갔으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2억 8천인 돈도 없어요. 10원짜리는 없는 거지. 완전 쌩깡통이에요, 쌩깡통. 예. 다음 전세 7천만 원도 없어. 지금 7천만 원도 없고 2억 8천도 그냥 아예 없는 거예요. 원래 이 집주인은 내가 아니었지. 애초에. 명의만 나였고 원래 은행 거였고 이 사람도 만약에 뭐 대출을 받아서 뭐 했다면 이렇게 되는데 쌩깡통. 요 상황으로 세입자가 없는 상황에서 은행을 가면은 2억 8천이잖아요. 현재 전세가. 이 3억 5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잖아요. 그걸로 일단 소개를 하는 은행이 많아요. 주택담보대출로 진행을 해서 만약 그게 안 돼요. DSR 이걸로 안 돼요. 이걸 안 돼. 그러면 DTI 적용해가지고 이제 전세금 반환 대출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냥 바로 전세 퇴거자금 대출로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랑 주택 그 담보 대출이랑 달라요. 이거 좀 다릅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은 중도 반환 수수료가 없어요. 중도 반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찾아간 은행에서는 제가 물어봤어. 전세 퇴거자금 대출도 중도 반환 수수료 있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죠 이러더라고. 그런데 이상해가지고 아 왜냐면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받잖아요. 이거를 받으면 다음 세입자한테 2억 8천을 받잖아요. 2억 8천이든 뭐 3억이든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은행에다가 갚아야 됩니다. 그 약정이 있어요. 다른 데 쓸 수 없어요. 갚아야 돼요. 그렇게 바로 갚는 약정이 들어가요. 약정이 들어가는데 중도 반환 수수료가 있다?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콜센터로 다시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아유, 무슨 말이에요? 중도반환수수 없습니다. 예. 전세태거자금 대출은 중도반환수수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은행이 이거를 잘 안 해주려고요. 이건 좀 일반적인 대출보다 조금 그냥 이거 해줘야 돼요. 이런 게 막 왜냐면 봐봐 이 2억 8천을 갖다가 제가 빌려요. 퇴근 다 대출로. 그러면 전세가 뭐 길어봐야 전세 다음 세입자가 길어봐야 뭐 2달이면 들어오잖아요. 2달. 뭐 길어야 3달이야. 빨리 들어오면 뭐 일주일 만에 들어와요. 싸게 내놓으면. 그러면 2억 8천에 대한 이자 한 달 만에 들어왔어. 그러면 100만 원이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100만 원밖에 못 버는 2억 8천 빌려주고 100만 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중도상환 수수료를 못 받으니까 저택자금 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1.5% 돼요. 1.5%. 이게 중도상환.
3억 빌리면 4억, 3억 빌리면 한 달 만에 갚아도 두 달 만에 갚아도 450만 원이라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돼요. 주택담보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태거자금 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지. 2억 8천 빌려줘. 꼴딱꼴랑 한 달에 그 100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 전세태거자금 대출은 이 사람이 이제 3월 28일 만기잖아요. 3월 28일 이 사람이 이사를 나갈 거 아니에요. 이사를. 이 전세입자 나갈 거 아니에요. 이 날 대출을 실행합니다. 이 날. 이 사람 이사 가는 날 2억 8천을 대출을 해줘요. 2억 8천을. 그런데 3억 5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으로 좀 떨어졌잖아요. 지금 2억 8천만 원으로. 2억 8천 원 떨어졌잖아요. 그럼 7천만 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봐봐. 야, 은행이 이 사람 이사 가는 날 2억 8천 원 대출을 해줬어. 근데 내가 7천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보태서 줘야 되는데 제가 7천만 원을 못 모으면 어떡합니까? 못 모아. 그럼 어떻게 되냐? 은행이 치밀합니다. 예. 제가 이 전세입자한테 7천만 원을 보냈다는 거래 내역, 뭐 통장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을 확인이 돼야지만 2억 8천을 대출해 줍니다. 직접 은행이 나가서 이사 갔는지 안 갔는지 사진까지 찍어가요. 네. 치밀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럼 3월 28일 날 이 사람이 이사 가는 날까지, 오늘이 3월 19일인데 야 이거 뭐 20, 21, 22, 23 지금 일주일 만에 7천만 원을 모아야 되잖아요. 하루에 1,000만 원씩 모아야 됩니다. 하루에 1,000만 원씩 어떻게 모아? 돈을 뭐 빌려야겠지. 뭐 주식을 팔든가. 근데 만약 못 모으면은 어떻게 된다? 이 2억 8천 대출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네. 대출 안 해줍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세입자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고. 지금 세입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2억 8천에 대한 일단 이 2억 8천이라는 돈은 이 아파트 대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만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어디 있냐에 따라 다르겠죠. 뭐 서울에 있냐, 뭐 경기도에 있냐, 뭐 다르겠죠. 이 아파트에 대한 이 담보 대출이 나오는 뭐 은행마다 조금씩 다른데 거의 똑같아요. 좋아. 그러면 지금 2억 8천을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 7천만 원 더해서 이제 이 사람한테 3억 5천을 만들어서 줄라 그래. 전세입자한테. 그런데 내가 대출을 신청하고 나니까 갑자기 대출 신청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 아니면 피터팬이 좋은 방 구하기 직접 올렸는데 전화 왔어. 아니 2억 8천에 제가 들어갈게요. 전세 세입자를 구했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돈도 일시불로 주겠대 그냥. 뭐 가격 그런 것도 없어. 계약권 뭐 줄게요. 그래서 그날 당장 2억 8천으로 전세가 구해지잖아요. 그러면 전 어떻습니까? 2억 8천을 대출받을 필요가 없죠. 이 7천만 원도 대출이 됩니다. 1억 대략 1억까지 됩니다. 현 시세가 4억 2천 정도라고 해요. 마지막 이 현 시세는 뭐냐? 마지막 그겁니다. 마지막 거래. 마지막 실거래 가격 4억 2천이라고 해요. 4억 2천. 요거 실제 예입니다. 실제 예. 예, 그럼 1억까지 대출돼요. 이거 부족한 돈 7천만 원도 대출이 돼요. 부족한 돈 7천만 원도. 전세입자가 있으니까 난 7천만 원 있으면 되잖아. 이것도 대출이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확인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건 뭐다? 특징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건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어요. 2억 8천이라는 돈은 얘네들이 이제 이 전 세입자한테 직접 보내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이제 이걸로 갚는 건데, 이 7천만 원이라는 돈은 제가 부족한 그러니까 은행이 전 세입자한테 줬다가 다음 세입자한테 뺏는 게 아니라 줬다 뺏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데, 이 7천만 원은 내가 모질한 돈에 대한 어떤 대출이잖아요. 그래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1.5% 있잖아요. 이거 절대 무시할 거 아닙니다. 1억에 150만 원이에요. 예. 5억 빌리면 650만 원입니다. 맞아? 중도상환 수수료 때문에 제가 이 전세 퇴거자금 대출 있잖아요. 이거를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중도상환 수수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빌리는 것보다, 이거 7천만 원 부족한 돈을 빌리는 것보다 이거 빌리는 게 더 나아요. 이거 빌려가지고 중도상환 수수료 한 100만 원. 이자는 또 따로 내는 거야. 하느니 이거 빌려서 그냥 뺏어. 아니 너희들이 줬다 뺏어. 이거잖아요. 대신 이제 2억 8천 원에 대한 대출을 이제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세입자한테 그 전세 그 보증이 있잖아요. 전세 보증 보험 있잖아요. 전세 보증 보험. 그거를 가입을 해야 되고 그 보험료는 집주인이 이제 내야 됩니다. 그걸 집주인이 내야 그걸 해야 돼요. 대출을 해주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그 보험을 이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 서로의 장단점이 이렇게 있는데 인터넷에 보면은 어떤 거냐면 전세 이제 반환 대출이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역전세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전 집주인이 전세금이 없으면 일단 은행은 원래 이제 4억 2천이고 현 시세는 원래 전세가 3억 5천이잖아요. 이 전에 있던 세입자가 이 전 세입자가 3억 5천의 전세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3억 5천을 무조건 대출을 다 해주고 대출을 다 해서 전 세입자 지금 나가려고 3월 28일 날 나가려고 한 이 사람한테 3억 5천을 다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집주인에게 이제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2억 8천 원 떨어졌으니까 2억 8천 받고 나머지 7천만 원은 이제 저한테 이제 대출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됐다고 나와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그거 믿고 갔다가 뭐야 저도 그거 믿었고 뭐야 그럼 뭐 일단 뭐 전세값이 뭐 3억 5천에서 2억 7천 원 떨어지든 2억 8천 원 떨어지든 일단 기존에 있는 전세금은 저기 은행에서 대출을 해가지고 이 전 집주인에게 이사 가는 날 바로 쏴주겠네. 그리고 3억 5천에 대해서 나한테 이제 청구를 하겠네.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은 2억 8천 미리 일단 갚고 다음에 이제 너 돈 모아가지고 7천만 원 차근차근 갚아라. 이렇게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3억 5천 다 안 나와요. 저 3억 5천 다 나온 줄 알고 지금 여기 적혀 있잖아. 망한 손. 인생 다이나마크하게 사네. 여튼 이렇게 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없다는 것과 그리고 처음에 말했듯이 다음 세입자가 있냐 없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중도상환 수수료는 다음 세입자가 있냐 없냐. 그리고 인터넷으로 막 찾지 마시고 은행에 전화를 하세요. 은행에다 전화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아니 거기 전문가가 있는데 뭘 인터넷에서 찾아.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이 전세 반환 대출 있잖아요. 이게 돈이 잘 안 돼서 은행에서 그냥 뭐 이렇게 약간 껄끄러워 그냥 해주긴 해주는데 뭐 신경을 별로 안 써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로 자꾸 이렇게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로 중도방환 수수료.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게 뭐 전세 퇴거자금 대출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하기 누르잖아요. 그럼 쭉쭉쭉쭉 가보면은 뒤에 보면 이 보면 이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아니라 그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중도반환 수수료는 마지막에 이제 약관에 중요사항으로 뜨거든요. 그게 무조건 뜹니다. 그게 중도반환 수수료에 대해서 안내가 인터넷 핸드폰으로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거 딱 뜨면은 그거는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이 서류는 이제 은행에다가 이거 하나은행인데 하나은행에 이제 전화해가지고 이제 말하면은 이 서류를 보내줘요. 말해줍니다. 농협도 전세태가 이거 이렇게 쭉 나와서 이렇게 준비해 오라고. 이 서류는 별거 없어요. 되게 많고 막 하는데 국세청이랑 홈택스랑 집에 프린터기가 있으면 편해. 프린터기가 있으면 집에서 요즘은 이제 사이트 접속해가지고 출력을 다 할 수 있고 소득금액 증명을 이런 것들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업자분들은 이제 소득금액 증명원이 있잖아요. 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원 뭐 매출에 그러니까 위에 적혀 있잖아요. 소득금액 증명원 뭐 위에 이제 매출이 이제 뭐 3억 2천이 적혀 있고 연소득은 뭐 5천만 원 이렇게 3천만 원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매입이 너무 많아. 매출은 3억이야. 2022년도 매출은 3억인데 매입이 하도 많아서 그 세금계산서 발행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득이 뭐 1,500만 원밖에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1,000만 원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대출 안 나와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예.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은행에서 알려줄 때도 있고 안 알려줄 때도 있는데 신용카드 있잖아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 2023년 신용카드 카드사로 전화하면 바로 메일로 보내줍니다. 그거 출력하면 돼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그거를 산출로 해가 그거를 기반으로 소득 추정을 해가지고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뭐 1년에 뭐 2천만 원 정도 쓴다 내가 신용카드로 2천 정도 쓴다. 그러면 이제 소득금액 증명원으로는 대출이 안 되지만 그걸로 대출이 돼요. DSR은 적용이 안 되고 DTI 60% 이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소득이 너무 적으면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대출이 어려운 분은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으로 대출을 받으면 되고, 그리고 이 전세 퇴거 자금 대출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이 은행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담보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신용 점수가 너무 낮거나 뭐 연체가 좀 있었거나 뭐 그렇잖아. 그럼 대출 안 됩니다. 이것도 신용 대출이 아님에도 안 돼요. 그 연체 이력이 좀 있으면 뭐 카드 연체 이력 이런 게 그게 뭐 작년이나 재작년이면 상관없는데 뭐 올해 뭐 2달 전에 혹은 뭐 1달 전에 연체 이력이 있었다. 뭐 카드 연체, 뭐 대출금 연체가 있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받을 때는 은행에서 뭐 소상공인 대출 뭐 2천만 원 그리고 뭐 카드 뭐 현금 서비스 장기 대출 장기 대출 뭐 받은 거 그런 건 관련 없습니다. 대출 됩니다. 그거는 그런 거랑 관련 없어요. 연체만 안 돼 있고 그리고 막 다른 은행에 막 대출 알아본다고 계속 집어넣고 막 그런 것만 없잖아요. 그러면 됩니다. 이거 연체만 안 되면은 신용 점수가 700점대를 유지하죠. 750점, 760점, 뭐 820점 뭐 유지하죠. 연체가 딱 되는 순간 갑자기 우두두두 떨어지면서 연체 한 12만 대도 막 떨어져요. 500점대로 떨어집니다. 막 400, 500, 막 30점 막 떨어져요. 만약에 이제 이거 했는데 자기 연체 이력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은 어디서 뭐 돈을 빌리든지 해가지고 그 연체가 된 그 대출 있잖아요. 연체가 되었던 뭐 은행에서 연체가 이거 말고 뭐 신용대출 사업자 대출 받은 거 그거를 돈을 빌려서 전부 다 갚아버리면 연체 그걸 갚아버리면 연체 그거 이제 없애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갚고 연체 그 이력을 없애가지고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다시 은행으로 가서 이 전세 퇴거 대출을 이제 받아서 이 사람한테 전세입자 3억 5천이 맡겼던 이 사람한테 가는 게 더 빠르죠. 이번에 정부에서 연체 기록 없애준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한 2달 정도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2달. 그 삭제되는 데까지. 그런데 내가 어떤 대출을 빌려서 연체를 만들었으면 그 연체를 만들어진 그 대출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갚아버리면 생각보다 빠르게 시효 점수도 올라가고 그리고 은행에서 그 연체가 발생했다고 해도 그 연체가 발생한 대출이 없어졌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전세가 안 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연체를 만든 대출을 다 갚아버린 다음에 돈을 빌려서 그리고 다시 은행에 방문을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경매 넘어가면은 꽤 오래 걸려요. 그거. 그러니까 이 전에 있는 세입자도 아마 어쩔 수 없어. 이 사람은 선택할 게 없어. 전세. 그러니까 이 약간 집주인이 깡패죠. 뭐 전에 세입자가 뭐 근저당 설정 뭐 하면 된다고 뭐 유튜브나 은행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데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순간 전세 안 나갑니다. 지금 전에 있는 이 3억 5천을 받아야 되는 이 세입자 이사하는 이 사람은 다음 세입자가 어쨌든 구해줘야지만 지금 자기가 돈을 받잖아요. 이 퇴거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다음 세입자 구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저당권 설정하는 순간 다음 세입자 안 구해줘요. 구하기 겁나 어려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있었던 세입자 3억 5천 그 사람은 근저당권 설정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돈 있는 사람, 그냥 막 건물 가지고 있고 재산이 그냥 딱 봐도 막 수십억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세금 안 돌려주고 못 준다, 돈이 없다, 막 버팅기고 그때 근저당권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진행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 깡통 전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함부로 근저당권 설정했다가 난리 납니다, 진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
전에 있었던 전세금 3억 5천만큼 이거 그대로 대출 안 해줍니다. 그거 믿었다가 난리 나요. 그리고 두 번째, 예, 다음 세입자가 있을 때는 2억 8천에 이제 전세를 구했는데 이제 전세금 7천만 원 떨어졌을 때 이 7천만 원에 대해서도 대출이 됩니다. 약 1억까지 돼요. 더 많이 돼요. 이거보다 더 많이 돼요. 다음 세입자가 없을 때 2억 8천을 대출을 받아서 이 사람한테 이제 줄 때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고 부족한 돈에 대해서 7천만 원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갚을 때는 중도 반환 수수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힘듭니다. 이거 설명은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이제 글로 보는 게 이제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고 빠르게 이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상세 설명이랑 댓글에다가 이제 글로 설명한 그 주소를 링크를 이제 적어 놓을 테니까요. 거기 가서 이제 글로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